안녕하세요. 자, 또 시작하니까 인사 또 하고. 오늘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드리려고. 그리고, 그동안 출제됐던 거와,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파트를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시간을 좀 잡았는데, 양적으로 봐서는, 물론 프린트가 이렇게 좀 있는데, 1시간 반 지금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서둘러 좀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다 때운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갈 수도 있고요. 쉬는 시간 하게 되면 좀 짤막하게 40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할 테니까, 아무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책에서 약간 수정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요 프린터 가지고 좀 수정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렇다고 법령을 다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수록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보실 만한 것만 했으니까,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강은 별도로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다 우리 우리 식구들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전화번호 하나는 여기 촬영 중에 얘기해도 되겠죠? 해놔야지 이제. 번호를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자. 혹시 옛날 거 내 거 번호 갖고 계신 분들 이거 바꾸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거만 바뀌었어요. 끝에 거는 못 바꿔요. 우리 집사람이랑 똑같아갖고. 그래서 저 바꾸면 혼나요. 오직 하나뿐인 사랑 영원히 이런 뜻이라서 그냥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낭만적이죠. 근데 알고 보면 재난이야. 그래서 재난합니다 이제. 자, 1장. 자,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우리 특강은 무게를 두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 정의가 나와요. 이제 기본법 다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자, 우리 재난의 정의 챙겨 두시고, 이거는 올해 하반기 시험에도 출제가 된 파트라 내년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좀 후보군에서 약간 이제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파트. 그러니까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4월 달에는 나온 적이 있죠. 4월 달에. 4월 달에는 재난 용어 말고 작년에 이제 용어 정의 파트에서 좀 2문항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16년도 4월 달 시험에. 근데 올해는 4월 달 시험에서 용어 정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 시험에서 용어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저 안 나올 수 있는 차례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읽어 놓으셔야 되는데, 작년 4월에 나왔던 시험도 마찬가지로 재난에서 용어 정의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년 4월 그 다음에 17년 4월 이거 안 나오고요. 용어 정의 여기서 한 2개 나왔죠. 2개. 16년 4월에는 재난에서 한 3문제 나왔는데 용어 정의에서 2개 나오고 긴급 구조 기관 여기서 관련된 게 아마 1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17년도에는 용어 정의는 거의 안 나왔고 여기서 나온 거는 4월 달에 나온 건 뭐 나왔어요? 응급조치. 응급조치라 그래서 긴급구조 통제단. 그러니까 시도통제단하고 시군구통제단. 그러니까 시도통제단과 시군구통제단. 통제단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하나 나왔고, 이따가 이제 수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거는 여기 16년도 8달에, 9월달에 경주 하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연도 10월달에 울산 이러면 알 거예요. 경주는 뭐예요? 지진. 울산은 그죠, 태풍. 이렇게 해서 기본 2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가 누구냐? 요거 물어본 게 이제 4월달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죠? 대통령. 이게 답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7년도, 하반기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여기는 또 뭐가 나왔어? 재난 파트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게, 여기도 2개 나왔습니다. 2개. 용어 정의 관련된 거 2개.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 재난관리에 뭐 있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 4개 단계 중에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하는 그 역할이 어느 단계 때 해당하느냐라고 나왔다. 어느 단계? 대응이라는 단계. 이렇게 해서 재난과 관련된 게 이제 3문항이 나왔는데 내가 왜 용어정에서 2개 나왔다고 얘기를 하냐면 답이 용어정에 관련된 게 2개야. 하나가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패턴이 지금 16년도 4월달 패턴하고 같아요, 거의. 그래서 용어정이 해당되는 거 2개, 하나 찾아라. 저기도 마찬가지.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여기도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보기, 아마 시험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축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나머지 황사나 화산활동이나 소행성 충돌? 뭐 이런 거는 다 자연재난인데.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음은 무슨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그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긴급구조와 관련된 설명이다. 긴급구조 설명이다. 지문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문에 보기에 1, 2, 3, 4라고 나온 이 지문에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용어정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냥 문제는 긴급구조와 관계되는 설명이다라고 줘놓고 실상으로 들어가면 보기는 다 용어정의에 들어있는 애들을 갖다 여기다 채웠어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긴급구조 기관이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긴급구조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란, 그러니까 다 용어정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틀린 게 요게 이제 틀린 건데, 긴급구조 기관이란 하면 이제 원래 스타트를 소방청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갖고 이제, 대뜸 보자마자 이제 답으로 딱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읽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긴급구조, 야, 큰일 났다. 긴급구조, 씨, 나 공부도 안 했는데. 괜찮아. 보기를 딱 들어가면, 어라? 용어정의네. 이게 틀린 거 딱 금방 찾아. 그러니까 너무 문제 보고 쫄지 마세요. 예? 문제는 문제 내는 사람이 거기다 막 꽈놔, 이렇게. 막, 꽈놨는데, 막상 보기로 딱 들어가면, 문제를 낸 사람도 뭐야? 풀어야지, 그거를. 이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야. 그거 보고, 아, 이게 그거였네, 라고 파악을 하셔도 돼.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난 파트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의 패턴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까요? 그죠? 저기 17년도 4월달 패턴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럼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 앞 시대, 15년도 패턴을 좀 봐야 돼. 그럼 그 15년도 패턴이면은 4월달에는 딱 한 문제 나왔으니까 거기 집어치우고, 15년도 4월달은 왜 한 문제야? 저기, 우리 저기, 이 비디오 찍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기, 뭐야. 냉바닥에서 뭐 이렇게 뭐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그분 계시잖아. 여기 번호 이렇게 몇 번이야? 그럼 여기 지금 강의실 몇 호실이야? 여기 502호실이지. 저 옆에 몇 호실이야? 그러지. 그 번호랑 똑같은 거야. 거기 좀 이제 냉골이 어쩌고저쩌고 뭐, 한 6명 쓸 수 있는 방을 혼자서 쓰면서 뭐 인권이 침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분 있잖아. 자연인. 그분이 뭐 만들어놨어? 그저 뭐 쓸데없이 뭐 소방, 해양 다 합쳐갖고 뭐 국민안전처라고 딱 하나 만들어줬잖아. 그때 언제 만든 거야? 14년도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1월 달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를 내기가 낼 만한 게 없는 거야. 예? 왜? 당장 시험은 4월인데 11월에 바뀌었는데 문제 언제 만들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접목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나온 문제는 그냥 대충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그 사항들은 많이 변하는 건 없으니까 타이틀 위주로만 나왔단 말이야. 다음 중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뭐 분야가 좀 다른 거 하나 찾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보기 3개는 예를 들어 보기 3개는 대비와 관련된 걸 주고 하나는 대응과 관련된 거 줘.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그럼 답이 이제 대응과 관련된 게 하나가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까 이따 배우게 될 타이틀
그 타이틀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이틀을 못 외우면 또 이제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에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주요 대책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던 게 15년도 4월달 문제, 그 딱 하나입니다 이제. 근데 그것도 아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 하여튼 그 분 때문에 그런 거야 다. 그 뭐 이제 몇 방이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그죠, 그 번호. 그래서 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15년도 7월 달에 경기도 2차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재난을. 근데 이제 그때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재난을 시험 본 게 아니라 재난파트 문제가 네문항인가가 나왔어요. 네문항. 아마 4-5문항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한 4문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기구나, 아니면 이제 본부라든가, 아니면 긴급구조 통제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각각의 그 구성, 에서 이제 하는 심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긴급구조 시 현장에서 현장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현장 지휘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긴급구조 통제단에 대한 구성에서 뭐 현장 통제, 뭐 현장 지휘대, 뭐 자원지원부, 뭐 대응계획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주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찾는 거. 그런 부류로 이제 위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패턴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 패턴도 똑같이 가겠지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려운 패턴을 또 하나 또 보고 가셔야 돼. 그래서 통합시험은 맨날 이렇게 재난 파트가 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이게 뭐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좀 그래. 근데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재난 파트만 그렇게 바꿔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소방학 개론 문제 유형 자체를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 이 시험이 항상 매번 쉽게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서 올해 하반기 시험은 뭐 다들 들어보시고 체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내년 시험이 또 어려울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이제 예방주사 한 대 맞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은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나도 앞으로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내 거를 얼마나 그 모의고사를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봐봐야 아마 한두 번 정도 될 거예요.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뭐 개론 문제에다가 계산 문제 냅니다, 이제. 낼 거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만 낼게요. 루트 제곱 이런 거 안 내고. 응? 저기 하나 낼게. 내면 혹시라도 좀 어렵게 내면 저기 뭐 스테판 볼츠만 법칙. 기억나? 그 4승 하는 거? 그거 하나 정도 낼게. 예? 그래서 온도가 1.6배 상승했습니다. 에너지는 몇 배 상승할까요? 몇 배 상승해야 돼? 4배? 4배. 누구 4배야? 4승하고 4배하고 똑같아? 2 곱하기 4랑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랑 똑같아? 다르잖아. 같아요? 2 4번 곱하는 거랑 2 곱하기 4랑 똑같아? 다르잖아. 그거 봐. 그지? 4배가 아니란 말이야.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그러면 온도가 1.6배 상승했으면 에너지는 몇 배 상승해? 1.6에 4제곱만큼 상승해야지. 그럼 1.6, 1.6, 1.6, 1.6 4번 곱해봐. 그런 거 낼 거야, 이제. 짜증나게. 뻥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내? 딱 정수로 떨어지는 것만 내. 혹시라도 내면. 예? 아마 내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긴 해드렸을 거야. 기본반 때. 온도가 2배 상승했다. 그러면 에너지는 몇 배 상승할까요? 몇 배야? 2에 4제곱. 16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만약에 온도가 3배 상승했다. 그럼 몇 배 상승해요? 81배. 3에 4승. 3에 4승 해봐, 나중에. 예? 해봐. 3, 3은 9, 3, 3은 9, 9, 9, 81. 81배 상승해.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불구경을 못 하는 거야.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뜨거우니까 점점 멀어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에너지 때문에 그런다. 아무튼 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재난이니까, 자, 아무튼, 이래저래 좀, 보고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1번, 1페이지, 용어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의 정의는 한번 읽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분류하는 문제는, 뭐 매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거푸도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런 거는 이제 숙달이 되셨을 거야. 보고 가야 되겠다. 숙달이 되셨으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재난이란 정의를 보시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터진 게 아니라 터졌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거. 하여튼 용어 정의는 다 읽어보시고, 특히 3번 재난관리란 이것도 모든 활동이다. 활동.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도 올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5번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5에 2에 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우리나라에 한 90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단들,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90 몇 개 기관이 있는데 다 외우는 게 아닌데 일단 수업 때 내가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표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서 이제 아마 제공도 해드렸을 건데 갖고는 계실 거야. 자, 근데 나는 이제 5번보다는 5의 2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주관기관 그러면 한 20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고나 재난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그래서 아마 그것도 내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써져 있는 표를 드릴 때 프린트물 나눠드릴 때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 요번에 그 기본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 교재는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청에서 담당하는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게 뭐가 있고, 그런 거 이제 나온 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갖고 계신 거에서 좀 참고로. 오늘 여기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수록은 안 해놨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좀 그래서. 그래서 일단 거기 5-2, 그러니까 5의 2에 있는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럼 한번 이제 책을 뒤져보셔라라고 하는 거. 요게 왜 그러냐면 16년도 7월 달에 충남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국민안전처였으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시험에서 나온 거는 문제가 좀 구석구석 이런 데서 나온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좀 이제 챙겨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합시험에 한번 이렇게 팡 터지게 되면 아는 사람은 맞추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꼬꾸라지니까, 남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남들이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손 안 댈 만한 것들을 좀 대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 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긴급구조. 이 보기가 올해 10월달 시험에 나왔다고요. 긴급구조. 그래서 긴급구조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조치를 말한다. 맞냐 틀리냐?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7. 긴급구조 기관. 요것도 보기에 나온 거죠. 긴급구조 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요번 보기는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 해양경찰청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지. 그러니까 보기가 뭘 갖고 나온 거다? 용어 정의를 갖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나머지 긴급구조 지원기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2페이지. 자, 이제 우리는 용어 정의 파트보다 이제 어디를 좀 챙겨보자. 위원회라든가 본부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관리기구죠.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전관리기구라고 하면 수업 때 다 정리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거 배우신다기보다도 일단 앞으로 나올 만한 파트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그 재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파트. 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특강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로 하겠죠 이제. 네? 여러분들 그나마 뭘 했어? 지금 다른 데는 오늘 수원 같은 경우는 또 국어를 또 하더라고요. 그 박우찬 교수님이. 나는 또 여기서 이거 하고. 그랬더니 수원 학생들이 또 나한테 그래도 수원 안 해주세요? 그러길래 해줄게. 해주는데 시간을 줘. 시간을 줘 해주지. 예? 시간 안 주는데 내가 언제 해줄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안전관리기구 그러면 뭐 있어요? 크게 위원회가 있잖아. 일단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저기 뒤에 글씨 보여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테레비 켜 있어요? 켜 있어? 글씨 보여요? 이거 조절하세요, 누가?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는 그래도 알아서 자주들 하시네. 저기 수험감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그냥 칠판이 한 군데 딱 고정돼 있어요, 이 카메라가. 예? 예,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테레비 이렇게 딱 보면요. 나는 저기 서 있었는데 칠판이 여기 가리키고 있어.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알아서 다 잘 해주시니까 다행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안전, 관리, 본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차가운 데 계신다는 그분이, 예? 저기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라고 하는 이제 관리가 아니라 대책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지. 관리가 하면 안 되지.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거기 이제 좀 늦게 나타났다고 또 막 이렇게 뭐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자, 이게 두 개, 위원회하고 본부.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하고 뭘로 쪼개요? 중앙하고, 지역. 자, 여기도 다시 뭘로 쪼개고? 이제 중앙하고, 지역이다. 이렇게 쪼개져, 이제. 그럼 지역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역은 또 뭐하고 뭘로? 시도하고, 시군구. 이거 필기 다 안 해도 되죠, 이거? 이렇게만 해도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시도하고, 시군구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시도, 시군구는 다 누가 해요, 이거? 여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그죠? 여기 시도 그러면 당연히 뭐 시도지사고. 여기는, 그죠?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면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여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님이 또 누구예요? 시도지사. 여기는 마찬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근데 이제 우리 중앙에 대한 거는 좀 아셔야지. 중앙. 자, 중앙위원회. 짤막하게 줄여서. 자, 요거는 어디 산하에다가 둬요? 누구 소속이야? 그죠?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랬더니 또 행안부 장관이요.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금은 그나마 여러분들 좀 나은데 처음에 다시 우리 국민안전처 없어지고 행정안전부 나온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막 이거 중앙위원회 누구야 그랬더니 막 행안부 장관? 막 이러고 있었어. 힘들게 말이야. 근데 왜 국무총리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국무총리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국무총리 그분은 그냥 없애버렸어. 배버렸어. 예? 그러니까 배버리면 안 되지. 자, 위원장 국무총리. 자, 그리고 자 여기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자 빼고 중앙대책본부라고 하죠. 요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옛날에 이제 국민안전처 그랬는데 지금은 행안부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행안부. 행정안전부라는 거 아시지? 행정안전부가 뭐 하는 데라고요? 행정, 안전, 부. 이거 두 개 합쳐진 거라 그랬죠? 아니야? 처음 들었어요, 또? 행안부 하니까 다 행안부네. 행정, 국가적인 행정이라든가 업무 담당하는 거. 안전은. 이건 줄임말이잖아. 재난안전.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난은 다 누가 관리하는 거야? 행안부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전이라는 건 뭐야? 재난안전을 담당하는데, 이 재난안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지. 그럼 재난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그게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을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여튼, 행정안전부라는 의미가 행정과 안전 두 가지를 담당하는 거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소방방재청, 그거는 뭐하고 뭐 담당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중앙행정기관 이런 들 이름을 보면 대부분, 뭐 하는 곳인지 대충 알아. 그럼 소방방재청은 뭐야, 이거? 방재 담당하고 있는 청이지, 뭐. 그럼 소방은 뭐 불 끄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방재는 재난방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재난방지 하니까, 자,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슨 재난? 자연재난 담당했고, 옛날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죠. 옛날에는 거꾸로 뒤집어졌었어.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만들어지기 전에. 예? 그때 요때 안전도 뭐야? 재난안전이지. 그럼 요때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은 무슨 재난? 얘는 사회재난 담당했단 말이에요. 얘는 자연재난.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빵빵, 이게 이제, 호라당 뒤집어졌잖아. 그죠? 이게 뭐야? 세월.
자, 그러면 이 배가 사건이 나면서 이게 다 합쳐졌지, 이렇게. 근데 이제 합쳐지게 된 계기가 안전행정부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재난이라 그랬지. 어디서 사고 났어? 바다에서. 그래서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니네가 책임져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였어? 아니지. 이게 무슨 자연재난이냐? 이거 인지 아니냐? 이 사회재난 아니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다 합쳐서 뭘로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지, 이렇게. 근데 쓸데없이 저기 있는 누가까지 잡아왔어. 그리고 해안까지 잡아왔어, 이렇게. 그 왜 잡아온 거야, 여기는? 이거 없어지면서 다시 돌아갔지, 이렇게. 그죠? 이거 왜 온 거야, 도대체?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희한합니다,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사라져?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재난은 다 이제 어디서 가져갔어. 여기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재난 다 담당해.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담당하는 거지.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이제. 불만 끄는 거야, 불만. 대형 화재라든가 이런 거 나면 그때 이제 불만 끄는 거야. 그리고 재난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빨리 현장에 출동해서 빨리 사람을 구조하고 막 해야 되는 그런 긴급구조 기관으로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죠? 소방청이 딱 등장하는 거지. 행안부에서 출동할 거 누가 사람을 구조해.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이게, 야, 재난, 야, 뭐 방법 없어? 그래. 아니야. 툭! 아유, 야, 물 쏟아졌네? 야, 닦아! 야, 이런 것도 있지 않아? 그런 거야. 남의 집에 담배 피워? 야, 그럼 신고해? 누구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그럼 경비 아저씨가 가갖고 뭐 해준다 그랬어? 아, 이거 법 바뀌었다 그랬죠? 공동주택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면, 옆집에서 간접흡연이라고 신고하면, 저기, 어디다, 관리실에다가, 경찰서도 아니고, 그 이제 관리실에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게 이제 관리실이야. 거기서 이제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진짜로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담배를 폈다 그러면,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게 경고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해? 경비 아저씨가 한단 말이야. 근데 경비 아저씨가 가갖고, 저기 담배 피셨어요? 물어보면 집주인이 뭐라 그런다고? 가. 이럴 거 아니야. 왜? 월급 안 받을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아저씨가, 안 폈군요.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과연 조치가 되겠냐, 이거지.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집에서도 담배 못 펴, 이제. 예? 그리고 경비 아저씨 오면 뭐라 그래? 가세요, 그럼 되지. 안 폈습니다. 예? 보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책상에 앉아갖고, 그저, 야, 그 기발한 아이디어야. 와, 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 과연 행정안전부에서 책상에 앉아갖고, 야, 재난 사고 나면 그래, 이렇게 하자, 계획 세우고 막 했는데, 빵 터졌어. 펜 던지고 나간 사람이 어딨냐고. 어디다 신고하겠어. 그것이 뭐 제일 만만한 게 우리지 뭐. 딱 신고해. 큰일 났어요. 막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뭘로 가는 거야? 그죠. 구조하고 구급하고 이런 활동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재난에 대한 업무는 다 저쪽에서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하자? 긴급 구조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난이라는 파트를 쭉 훑어보다 보면 대부분의 명령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행안부 장관으로 다 등장을 해, 거의. 행안부 장관, 또 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 뭐 중앙기관의 장, 그리고 뭐 시도지사, 뭐 중앙대책본부장,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저기 긴급구조와 관련된 파트에 딱 들어가면 그 긴급구조 파트가 여러분들이 그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구조가요, 처음에 이렇게 용어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예방과 관련된 파트가 이제 나와. 예방. 그 예방에 대한 거 쭉 나오고, 끝나면 이제 뭐 나와? 대비와 관련된 게 쭉 나와. 그러다가 뭐 나와, 이제. 대응이 쭉 나와. 그러다 이제 뭐 나와? 복구가 나오는데, 복구가 나오기 전에 대응이라는 파트 안에서 뭐가 나와, 이제. 긴급 구조라는 파트가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뭐가 가는 거야. 복구라는 파트가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재난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 재난 활동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없어. 대신에 뭐 안전문화 활동인가 그런 게 나와, 이제. 뭐 국민 안전의 날이 어쩌고저쩌고, 뭐 방지의 날이 어쩌고, 뭐 그런 거 얘기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크다지 뭐 저기 하지,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요렇게 해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방제처. 그러니까 여기 행안부라고 하는 거는 다 요거 줄임말인데, 앞으로 행안부 그러면 뭘 담당한다? 행정과 재난안전을 담당하겠다. 일단 머릿속에 여기 딱 드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니까 재난 여기 설치하고, 자, 여기 본부장님 누구예요?
본부장. 그지? 여기다 설치했으니까 누가 오는 게 좋아. 그죠? 행안부 장관님이 오시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근데 행안부 장관님을 꼭 중앙대책본부장 말뚝으로 놓으시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를 또 해놓으셨겠지만, 외교부 장관님이 오실 때가 있고 또 다른 분이 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해외 재난이다 라고 했을 때하고 방사능 재난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외 재난, 누구라고요? 이제 머리 하얘신 분.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방사능 재난, 그러면 누구야? 길어요, 또 여기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재난이 빵 터지면 이제 그거를 빨리 사태를 빨리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중앙대책본부거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럼 방사능 재난이 빵 터지면 그 방사능 사고를 빨리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거기도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중앙 방사능에 대한 방제를 위해서 뭘 만들자? 대책본부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의 뭐가? 장이야. 이 사람이 중앙대책본부 장의 권한까지 같이 행사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중앙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누구로 둔다 그랬어요, 아까? 이런 재난 아니면 이거 두 개 재난 말고는 나머지 재난은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누구야? 그죠? 행안부 장관이지. 자, 봐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을 표현할 때 재난이 터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중앙대책본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방사능 재난이 터지기 전에 뭔가 방사능과 관련돼 있는 거는 뭐가 또 방사능과 관련돼 있어? 원자력. 예? 원자력 이런, 핵,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방사능과 관련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쪽 분야에 있는 누군가가 원래는 일로 오는 거야, 이제. 그럼 그게 누구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사능 재난이 빵 터지면 평상시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건데 방사능 재난이 빵 터지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면서 중앙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무슨 사태까지 그럼 그 재난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중앙대책본부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에 부르는 명칭이고 재난이 터졌을 때는 이제 중앙대책본부장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럼 요 사람이 말이 길면 우리는 이제 누구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다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 그게 그거야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똑같아. 근데 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이 자리까지 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차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올 거니까 이제 프린트를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책에 보면 프린트에 보면 그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그 심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심의사항을 좀 별도로 하나 해놓으세요. 그 2페이지 나오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거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를 둔다.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다 보신 거라서. 그래서 심의사항,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별도 치시라고요. 1, 2, 2에 2, 3, 3에 2, 4, 5, 6, 7, 8. 자, 심의사항이 있는데, 15년도 7월달 경기도 2차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또는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챙겨두시고요. 특히 1번, 2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3에 2, 4, 5 이렇게 해서 짤막한 거 위주로 일단 먼저 체크를 하세요. 1, 2, 3에 2 안전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사항, 5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그래서 5가지 정도 위주로 먼저 좀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2번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자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4번 중앙위원회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된다.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위원장을 도와서 뭔가 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간사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행안부 장관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지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으로 가시면 첫 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번 그거는 좀 외워보세요. 읽어놓으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런 거를 이제 대규모 재난이라고 하고 대응과 복구 즉 수습이라고 합니다. 대응과 복구를 합치면 조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자, 본부장 차장을 두는데요. 3번에 가시면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며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만이라는 사항이 나오면서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그다음에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즉 방사능 재난에다 비추시고 뒤로 쭉 넘어가면 중앙방사능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구성에 가시면, 구성에 2번에 보면, 차장, 총괄조정관, 뭐 대변인, 부대변인 등등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데, 옛날에 이 자리가 거의 대부분 다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뭐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지금은 다 행안부 소속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없는데, 프린트본에 없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여기 밑으로 또 하나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중앙위원회 밑으로 뭐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그죠? 행안부 장관. 여기 간사도 있죠? 간사위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간사위원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죠? 행안부의, 말하기 싫지, 여러분도.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또 뭐 있어요? 그죠? 실무위원회. 여기도 실무위원장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오케이. 이거 다 녹음돼. 자, 2-3. 재난안전 상황실 등으로 가겠습니다. 자, 4.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재난안전 상황실은 누가 두느냐만 챙기세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제 느낌상. 행안부 장관은 어디 재난안전 상황실? 중앙 재난안전 상황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 재난안전 상황실. 지역을 쪼개면 시도와 시군구로 쪼개겠죠. 자, 그리고 재난상황 보고는 내려가고. 자, 3번 해외 재난상황 보고 관리. 그래서 해외 재난상황 보고는 자, 첫 번째 재외공간의 장. 이것도 다 아시지? 지금 재외공간의 장이 누구한테 보고해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자, 이번에 외교부 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제 들었으면 지체 없이 등등등등에 대해서 자, 하고. 자, 두 번째 줄에 행안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 밑줄 협의한다. 자, 끝.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자, 안전관리 계획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있다. 3가지. 국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시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뭐 홀라당 뒤집으시면 시군구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그 수업 때도 물론 했지만, 자,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을 해요? 이건 이제 그저 국무총리가. 그래서 국무총리가, 국가,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수립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각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이제 시달을 해주면, 그 장들은 수립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본인들의 소관 업무에 맞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누구한테 보내요? 국무총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번까지 읽은 거냐면, 3번까지 읽은 겁니다. 1. 국무총리는 동그라미 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걸 줄여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합니다. 그 2번에
지침서별로, 자,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다 추려서, 다 해서, 이제 누구에게?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국무총리에게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럼 4번에 국무총리는 동그라미 하시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과, 이런 것들 다 뭐야? 종합해서, 우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거는 표현은 그냥 장으로 끝났지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많죠, 여러 개가.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온 것들을 다 어떻게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후, 자, 확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이렇게 확정됐으니까 니네가 여기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만들어라 라고 시달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흐름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거는 국가자 나오면 이거는 이제 수립 지침서 작성. 이거 누가 해요? 작성?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한테 다 보내. 그럼 보내면 거기서 다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걸 다 만들어서 국무총리한테 보내. 그럼 국무총리가 다 섞어서 종합해. 그리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뭐야? 확정을 하죠. 누가? 국무총리가. 그래서 수립 지침과 확정은 전부 다 국무총리가 있는 국가 거는. 자, 그 다음에 2. 시도권으로 갑니다. 자, 시도에 대한 수립 지침. 똑같은 순서는 수립 지침하고 확정권장. 수립 지침 작성은 누가 하고 확정은 누가 하는지. 자, 1번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하시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서 등등등등 해서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내린다. 여기는 행안부 장관. 자, 그럼 이제 시도지사한테 내리면, 자, 2번. 그 시도의 전부나 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들은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줍니다. 그럼 3번 체크하시고,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하시고, 시달받은 수립 지침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들로부터 받은, 계획서를 종합해서 시도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그러면 시도에 대한 확정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간단하잖아요. 다들 공부하신 거니까. 3번 시, 군, 구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럼 시, 군, 구도 자, 수립 지침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고 마지막에 이제 시도지사, 시, 군, 구 거를 확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가야죠. 누구다? 1번에 시도지사는 이렇게 시도지사는 마지막에 가니까 수립 지침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들은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갖다 줘, 자료를. 그리고 3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걸 다 종합해서 다시 작성한 다음에 시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주요 계획 거기 좀 챙겨 놓으세요. 그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계획을 또 5년마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하고 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자 시도지사는 자 매년입니다. 소방 업무 종합이 아니라 세부 계획 수립합니다. 세부. 자, 그래서 보통 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 그 다음에 종합, 또 보강 이런 말 나오면 5년, 그 다음에 세부, 집행, 시행 이런 표현 나오면 매년 이렇게 해서 흐름을 좀 잡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자 들어가거나 종합자 들어가거나 지금 보강까지 나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보통 5년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시행계획, 그 다음에 세부계획,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이틀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으로 들어갑니다, 예방. 예방해도 되죠.
지금 시간상 우리 몇 시부터 했지? 벌써 1시간 됐네요. 앞에 서두에 너무 길게 얘기했나 보다. 유형 얘기하다 그랬는데 좀만 쉬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뒤에 이제 볼 것만 딱 보고 마무리하죠. 이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재난의 예방입니다. 자,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마다 이제 중요 그 대책들 위주로만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이제 크게 이제 타이틀을 잡고요.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챙겨보고, 대비 때 뭐가 있는지, 대응에 뭐가 있는지, 복구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챙겨가는데, 자, 일단 하실 거는 아까 되겠지만 이제 예방에서 나오는 타이틀, 그 첫 번째 나오는 타이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애 재난 예방 조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재난의 예방 조치니까 당연히 예방 단계자가 들어갔으니까 예방 차원이고, 조치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같이 챙겨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이라고 써놓고 어떤 조치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조치권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이틀 위주로 좀 찾아서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도 혹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되는 예방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9개가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는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어 놓으면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나기는 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에 관한 조치,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관리 등등등. 그래서 나머지 읽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그 두 번째 국가기반 시설 지정 및 관리도 있는데, 그 국가기반 시설의 지정 관리, 국가기반 시설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 누가 할 거냐? 거기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서 자, 밑에 있는 4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심사를 어디서 하느냐? 심의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라고 하고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간사는 제일 긴 사람.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몰라서 내가 이번에 뭐 100% 나온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3번인데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지정 및 관리인데, 이거는 뭐 자세한 그 시행령까지는 내가 여기다 수록은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의 지정 관리. 그래서 1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과 지역, 이거를 대통령 영안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뭐 문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의 발생을 할 위험이 되게 높거나 미리미리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시설을 우리는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아마 여러분들 그 TV나 이런 데서 간혹 보면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이로 막 이렇게 철근이 막 나와 있고 오래된 건물은 막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등급을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건데, 평상시에 재난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거의 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왜 점검하는 거야? 관리를 해야 될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요,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해. 그래서 점검은 매년 합니다. 매년.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매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찾아내는 거냐면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등급 부여.
그럼 이제 등급은 뭐가 있냐면 A 등급이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A 등급은 이제 이거는 우수한 거. 건물 상태가 아주 우수한 거. 시설 상태가. 그럼 요거는 좀 양호한 거. 이건 우수, 양호.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이건 미흡. 이거는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그 매겨놓고 요렇게 세 개는 정기 점검을 하는데 다 정기 점검해. 정기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냐면 어땠을까? 정기 점검. 요거 세 개는 반기에 1회 합니다. 반기에 1회. 요거는 월 1회 합니다. 요거는 월 2회 합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 대한 거는 월 2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그 건물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만약에 여기 미흡이라든가 위험 등급, 특히 이제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주거 시설이다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사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데는 대부분 어떻게 가세요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여기는 강제로 못 들어가고. 여기는 뼈대가 다 나온 건데 어떻게 들어가? 언제 무너질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저기 밑에 지방에 지금 지진 났잖아 이제. 그럼 지진 났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여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거의 재난이 거의 물러갔다고 판단하고 이제 복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복구 단계는 항상 또 뭘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예방이라는 걸 또 고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구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지만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야 또 예방 단계에 대한 저런 차원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지역의 안전 점검을 진단해 본 결과 건물들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등급이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또 이렇게 또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혹시 이제 내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 등급 얘기 나오고 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뭐 몇 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뭐 정기 점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나왔던 문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또는 울산에서 물난리 나갔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게 이제 나온다라고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수업 때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나오면 좋은데 100%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재난이 계속 그 지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면 관리를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지. 왜? 터진 다음에 관리하면 뭐 할까? 뭐 터진 다음에 관리하면 소일거 영상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할 거란 말이지, 이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방 단계 차원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정하는 사람이 1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럼 이제 지정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할까요? 관리는 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나왔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1, 2, 3에 대한 거. 그럼 거기 2번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이런 걸 또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거기도 한번 읽어두시고.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1번에 있고요. 지정이 되면 관리는 2번에서 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에 대한 지원.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도 할 수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이제 타이틀하고 이제 조치권자들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5번,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이라는 게 또 6번에 나와 있는데 5번은 재난방지 시설 관리고요. 자, 이제 조치권자가 재난방지 시설 관리는 책임기관의 장이고 6번의 종사자 교육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입니다. 관의 장이 아니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거기다 밑줄 그어야죠.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받아야 된다. 그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죠? 행안부 장관이 시킨다는 말이야. 앞대가리 있다고 또 속지 마시고.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해도 되지만 전문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다가 대행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소속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안 받은 사람 징계할 것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7. 자,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밑에 내려가면 8.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1번에. 행안부 장관, 재난관리 책임관의 장. 읽어놓으시고, 특히 안전조치에 대한 거는 거기 번호 1번, 2번, 3번 나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정밀 안전 진단. 시설만 해당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하세요. 그 다음에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이 있으면 치우세요. 그러니까 제거하세요.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뭐 정부합동안전점검도 있는데, 요거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정부합동안전점검, 행안부 장관.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총 9개입니다. 9개고, 그 안에 각각 이제, 명령권자나 조치권자들 나와 있으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이제 대비라는 파트로 갑니다. 자, 대비. 자, 이제, 두 번째 재난 대응의, 재난 활동의, 대비인데, 자,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관리. 자, 누가 하냐? 재난관리 책임관의 장이 하겠다. 여기서는 요런 것만. 자, 2. 밑으로 내려가면,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 마련. 미리미리 마련하는 거죠. 혹시 이제 재난이 터지고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유선이나 무선, 더 좋은 거는 위성통신망. 위성통신망 뭐예요? 인공위성이겠지.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쏴서 바로 다이렉트로 신호받게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긴급 통신 수단을 마련해라. 이거 저기 아무리 근데 인공위성 잘 만들어놔도 저기 위에 있는 그 미사일 갖고 노는 애가 공중에서 핵폭발 터트려버리면 이거 안 된다면서요? 자기장 형성이 돼서 전자파 교란해갖고 막 뭐 전파도 안 되게 하고 막 그런다며?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아,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 그 미사일 좋아하는 애 있잖아. 미사일 좋아하는 애 누구야? 그죠? 저 위에 있는 애. 저 이만한 애 있잖아. 저기 할아버지 코스프레 하는 거. 간혹 우리가 저기 소방학에서도 거기 재연설 이런 데서 들어볼 수 있는데, 연돌 효과 이런 데도 가끔 나오는데, 기밀성이 뭐 이렇게 어쩌고 뭐 이렇게, 낮아서 뭐 이런 말. 아니, 나오잖아요. 거기 기밀도나 기밀성이 낮다. 뭐는 목적은 충분은. 그죠? 그러니까 공기 유동이 좋은 거고. 기밀성이 높다라는 거는 공기 유동이 별로 안 좋은 거지. 내화 건물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손자 얘기하는 건데. 자, 아무튼. 자, 넘어가서. 자, 3번에 재난관리 기준에 관한 재정 운용. 자, 누가 하느냐?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자, 근데 여기 그 대응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거는 9페이지 하단에 내려가면요. 5번.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또 그 16년도 충남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또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은 자, 1, 2, 3. 세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이름하고 각각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써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매뉴얼의 정의도 써 있으니까 체크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본서나 기초서 같은 거 보시면 다 표시는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매번 그 책을 자꾸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세 가지가 있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라든가 역할을 규정한 문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의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밑에 있는 두 번째 거 작성할 때 작성 기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작성을 해야 2번에 있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깔끔하게 작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 제대로 못하면 밑에 것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장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여러 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란 방금 위에서 만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 아니면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한 문서. 그래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3.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대요? 방금 전 위에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장이 작성한대요. 얘는 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누가 한다 그랬어? 아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한다 그랬죠? 그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그 재난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직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거기다가 빨리빨리 해놔 라고 이제 하면 그 기관장이 이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직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만든다라고 보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매뉴얼 이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타이틀하고 마찬가지 알고 계시고, 넘겨서 재난의 대응 갑니다. 11페이지 재난 대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이제 타이틀하고 조치권자 위주로만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난 사태 선포입니다. 그럼 재난 사태 선포 누가 해요? 행안부 장관이 하죠. 1번에 행안부 장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죠. 가다 보면 그 두 번째 줄 끝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해요.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바로 선포해버리죠. 누가? 행안부 장관이. 그리고 2번에 행안부 장관은 1번의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해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자, 이제 재난사태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재난사태가 다 터지는 거 아니죠? 재난이 터졌는데 우리나라 그건 전쟁이지 뭐. 우리나라 완전 그건 다 터지면 재난 터지면 전쟁인데, 그거 아닌 일부 재난은 다 어디서 터져요? 군데 그 지자체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터질 거 아니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난사태를 선포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거기 보면 1, 2, 3, 4,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보면 뭐 있어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라는 표현 했죠? 권고는 뭡니까? 그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죠? 제발 그런 데로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굳이시고 가죠 또? 그러다 사고 나면? 그거 뭐 자기 잘못이지 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제 권고. 자, 명령이 아니라 금지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야?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뭐 이런 데를 아니면 뭐 학교를 다 통틀어서 그러면 휴원 명령도 할 수 있고요. 휴원이나 휴거 처분의 요청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학교장 재량이겠지만 물론.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2번 응급조치. 요게 이제 올해 나왔던 내용. 4월 달에. 응급조치권자 누구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합쳐서 지역통제단장, 시장구조구청장. 이렇게 한 덩어리죠.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시, 군, 구는 한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통제단장. 이 지역 통제단장은 이제 시도 통제단이랑 시군구 통제단이랑 합쳐진 거죠. 그럼 미리 하자, 미리 여기. 이미 다 아시니까. 여기 시도 통제단에, 여기 통제단 단장님이 누구셔?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자, 우리 지역 통제단장이라는 말은 지역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근데 중앙 통제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 긴급구조 아니야, 지금?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긴급구조야. 그럼 요거 설치 어디다 해요? 그지? 이제 긴급구조 그랬으니까 이제 일반 행정이나 저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으로 가셔야지. 무슨 청? 그죠? 소방청으로 가야지. 또 이게 했더니 또 경찰청 이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장님이 누구야, 여기? 그죠? 소방청장.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럼 여기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지역은 시도 통제단과 시군구 통제단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설치는 어디다 해요? 시도 거 어디다 해?
아, 고민하지 마. 여기 긴급구조라 그랬잖아. 그럼 긴급구조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어디 긴급구조 기관 용어정이 가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청, 본부, 서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청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본부 나와야죠. 그럼 여기 단장님은 누구야? 그죠? 본부장이지. 소방 본부장. 자, 그럼 여기 시군구는 그러면 설치 어디다 해? 소방서. 그죠? 서에다 하면 되지. 소방서. 그럼 단장님은? 서장. 그죠? 서장. 응원단장 아닙니다, 이거. 자, 소방서장이다. 그럼 여기 얘기해봐봐. 여기는 당연히 본부장이고, 여기는 서장이니까 이렇게. 그럼 요번 시험에 나온 게 이거라고요. 이 본부장, 서장님이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 몇 가지밖에 없냐? 3가지밖에 없지, 뭐. 그럼 이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럼 한 장 이제 프린트물 넘기시면 응급조치에 관계되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한 8개인가 써 있을 건데. 박스 안에 1, 1에 2, 2, 3, 4, 5, 6, 7 해서 총 8개입니다. 그 중에 좀 진하게 돼 있는 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누구?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네 번째, 긴급수송 및 구조수송 확보에 관한 응급조치. 6번째, 현장 지휘통신체계 확보에 관한 응급조치. 요 3가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그죠? 여기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거다. 요 3가지만. 그럼 나머지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응급조치권은 누가 갖는다?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는 거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 나왔던 게 요 문제지. 시도 통제단의 단장님과 시군구 통제단의 단장님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보기에 뭐가 답이 나왔냐? 1번에 있는 경보의 발령, 그게 답이었어요.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이 방송 보시면 또 올해 4월 달 그러니까 또 내년에 보시는 분들은 또 그때 4월 달인 줄 아는데 17년 4월이에요. 자, 다 얘기해드렸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3가지. 근데 이게 또 나올까? 또 나오면 땡큐지 뭐. 나오면 땡큐지. 4월 달에 나온 거 내년 4월에 또 나오면 땡큐죠. 다 맞춰야 돼.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자, 3번 위기경보 발령으로 갑니다. 자, 위기경보 발령에서는 재난관리 주관관의 장은 이래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경보 발령하는데, 참고로 그 위기경보 발령이라는 파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재난에 대한 방송을 요청한다거나 뭐 문자 송신을 요청한다거나 이제 그 전기통신 사업자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재난은 요청권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중앙대책본부장이라든가 뭐 시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하는데, 요번에 지진이라든가 지진 해일이라든가 화산 활동과 같은 이런 재난이 터졌을 때는 누가 요청할까요? 요청권자가 누구냐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해야 되는데. 지진 해일.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해일 나잖아. 지진 해일. 그 다음에, 화산. 누가 해? 누가 할 것 같아? 지진은 땅이죠. 지진 해일은 바다고. 그 다음에 화산은 산인가? 기상청장이 합니다. 기상청장. 여러분들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문자 받았어요? 문자 받았어? 그거 누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야? 어디죠? 포항에 사는 친구가 보냈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낸겨? 그죠? 여기 통신사 상관없이 다 문자 다 받았을 거 아니야? 문자 내용이 똑같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거지? 그죠? 누가 보냈다고? 기상청장이 보냈다고요. 기상청에서. 기상청장이 발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한 거지. 누구에게? 전기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면 전기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 그러니까 뭐, 통신. SK나, KT나, LG. 아니면 또 어디 통신사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 말고 또 있어? 통신사? 없죠. 여기 다른 통신사 쓰시는 분 있어? SK나 KT나 LG U+ 말고 다른 데 쓰시는 분? 없잖아. 우리나라 3개 통신사밖에 없어요. 네 번째 거 들어오려고 딱 했다가 어디서 반대했어? 여기 3군데서 반대했어. 못 들어오게. 그 지금 네 번째 게 못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다? 기상청장이다. 참고로만 좀 알고 계세요. 또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보기에 소방청장 나온다고 다 소방청장 찍지 말고. 그래서 지진이나 지진 해일, 화산 활동과 관련된 이런 대부분의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재난이 또 있는데 대부분 자연재난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상청장이 이제 요청을 해서 문자를 발령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TV 같은 데다가도 이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도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문 사업자에게 신문에다 게재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동원명령. 자, 명령권자 챙깁니다. 중앙대책본부 본부장, 그다음에 시장우수구청장. 자, 대피명령. 자, 시장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 대피명령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뒤집으시면 6번 위험구역 설정, 7번 강제대피 조치, 8번 통행 제한, 그 다음에 10번 응급부담. 여기까지 5개죠? 중간에 응원 빼고, 여기까지는 조치권자들이 다 똑같죠? 지역통제단장과 이제 시장구수구청장이 다 똑같아. 지역통제단장이 누구라고요? 본서. 항상 기억하세요. 지역자 나온다고 또 무조건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하지 마시고, 통제단이다. 긴급구조통제단. 그러면 항상 기억하시고. 자, 대신 이제 그 응원에 대한 거는 지역통제단장이 없습니다. 시장구수구청장만 들어가 있는데, 이 응원에 대한 거는 가만히 보면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그 시장구수구청장은 9번입니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민간기관 단체의 장에게 인력이나 장비, 자재 및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좀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기본법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은 기본법에서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응원 요청.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해요? 그죠? 본서가 본서에게 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 야, 니네 인력과 장비 좀 보내달라, 이렇게. 그럼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거부하면 돼, 안 돼? 그죠? 거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이제 파견 나갈 거 아니야? 그럼 파견 나가면, 파견 나간 대우는 응원을 요청받으냐, 요청하냐?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와 감독 따르라고 돼 있죠? 그 복귀 시험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봐봐. 소방 활동과 관련된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은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근데 재난에서의 응원은 누가 합니까? 이제 시장구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응원이지만 분야가 달라요. 거기는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이고 여기는 재난에 관한 응원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시도의사 되게 좋아하죠? 그죠? 시도의사 사랑해요? 사랑하죠?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은 언제 요청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상호 응원 협정은 누가 맺어요? 시도의사. 그죠? 그 상호 응원 협정권자가 시도의사지 소방 업무 응원의 요청권자가 시도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 응급부담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하냐면 시장구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저 뒤로 오죠.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야 될 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해서 한번 끊으면 이거는 기본법의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면 소방활동 종사명령과 비슷합니다. 그럼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누가 해요? 본서대가 하지. 그럼 여기서의 응급부담에 대한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시장구청장, 지역통제단장입니다. 구별하셔야 돼, 그거.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남의 거 막 갖다 쓰고 막 제거하고 치울 수 있어. 이거는 뭐하고 흡사합니까? 기본법에 뭐하고 흡사해? 그죠? 강제처분하고 흡사하지. 그럼 강제처분 명령권자 누굽니까? 본서대. 똑같습니다. 소방활동에 대한, 응원 요청권, 응원이란다. 종사명령하는 사람 똑같죠? 그러니까 그걸 섞어놓은 게 여기야. 근데 명령권자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안다고. 그러니까 법규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법이다 그러면 흐름이 거의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렇고 그다음에 긴급구조 했지 아까? 넘어가세요. 자, 맨 밑에 3번 긴급구조 현장지휘 별표하세요. 요거는 이제 왜 넣어놨냐면 그 15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경기도 2차 시험에 긴급구조에 대한 현장 지휘권자가 갖는 사항이 아닌 거, 현장 지휘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찾아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 지휘권은 누가 갖느냐 봐야죠. 1번에 재난 현장에서의 현장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이 누구죠? 시군구 누구야? 서장이죠, 서장.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권을 가져요, 제일 처음에. 근데 서장님이 통제하기에는 좀, 재난의 규모가 좀 크다 그러면, 그저 이제 시도 긴급구조 통제 갑니다. 누구예요? 본부장. 고분도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 그저 이제 청장까지 가져갑니다. 올라가, 계속. 근데 초기에는 이제 서장이 갖는 건데요. 자, 그 밑에 2번에 보면, 현장 지휘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하나여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경기도 2차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15년도에 나왔던.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챙겨 놓으시고.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 탐색 구조 이것도 서장님이 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긴급구조 기관이라든가 지원기관의 인력 장비 배치 운용,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그다음에 나머지 임무 부여. 자, 임무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상자가 생기면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도 시킬 수 있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데 그냥 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이게 아니라 그죠 상태를 보고 여기는 몇 급으로 가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다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읽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프린트는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자 긴급구조 지휘대 구성 운영 후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긴급구조 지휘대는 일명 현장지휘대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6명의 요원으로 구성합니다. 1, 2, 3, 4, 5, 6. 그래서 6명인데, 그 옆에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구조진압반, 연락공보 담당 또는 안전담당,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내용이 써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긴급구조 통제단이 만들어지면, 긴급구조 통제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부서명들이에요. 부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트에서도 15년도 7월달 경기도 2차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을 보면 맨 위에 누가 있냐면 단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부단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조직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조직을 합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총괄지휘부라 그래요. 이거 안에 몰라도 돼. 여기 뭐 국방 담당도 있고 안전 담당도 있는데 이게 총괄지휘부고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다시 이제 4개의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응계획부가 있고요. 자 이게 부가 하나, 여기도 부야. 여기는 자원지원부. 아마 여러분 기본서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는 현장지휘대. 여기는 긴급복구부. 이렇게 해서 총 부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대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부하고 대 밑으로 요 안에 이제 반이 3개가 있어. 반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반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 조직을 내가 다 그려야 되나? 다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본서 보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15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게 나왔어. 여기 다 반인데 반인데 요 반 3개를 주고요. 얘가 통제단에 어디에 속하느냐,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 이게 찾는 거야. 그래서 보기가 1번 대응계획부, 2번 자원지원부, 3번 현장지휘대, 4번 긴급복구부. 그래서 답이 요 자식인데, 자 여기 들어갈 반이 3개가 뭐가 있냐? 얘가
거기 그 통신지휘 요원이 무슨 반이라고 그래요? 구조진압반이라고 써있지. 구조진압반.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사람은 현장 통제반.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응급의료반이라고 돼 있죠. 요 반 세 개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 지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15년도 7월달 경기도 2차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통제단에 있어서 어디에 속하느냐? 현장 지휘대 소속이다.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 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통제단의 구성에 있어서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것도 한번 읽어는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장 지휘대 네 가지 써 있습니다. 긴급구조 지휘대를 일명 이제 현장 지휘대라고도 부르는데, 자, 거기에 네 가지. 소방서 현장 지휘대, 방면 현장 지휘대, 본부 현장 지휘대, 권역 현장 지휘대. 누가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소방서나 본부는 그냥 각각 서나 본부별로 만듭니다. 근데 방면 현장 지휘대는 본부장이 하나 만들어요. 뭘 묶어서? 서를 2개 내지 4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권역 현장 지휘대는 청장이 만듭니다. 뭘 묶어서? 본부를 묶어서. 몇 개에서 몇 개? 2개 내지 4개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 구성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 밑에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자, 옆에다가요. 긴급구조 기관의 장이 수립한다라고 써놓으세요. 긴급구조 기관의 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립 옆에다가. 수립. 이렇게. 이 사람이 수립한다라고 보면 되세요. 수립. 자, 그래서 그 밑에 기본계획. 두 번째,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세 번째,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세 가지 일단 타이틀 알고 계시고. 우리는 가운데 거 외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 하고 첫 번째 거. 기본계획하고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뭐가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 두 번째 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구로 가겠습니다, 복구. 자, 마지막. 자, 8-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자, 이 복구 단계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 이 선포 누가 하느냐? 이건 올해 4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또 나올까요? 작년에 선포한 거는 누가 선포한 거죠? 저 옆방에 계시는 분이 선포한 거지? 여기 몇 호? 502호. 저 옆방은? 그죠. 그분이 선포하신 거죠? 근데 올해는 누가 선포했죠? 그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포한 거지? 아, 얘기할 수 있잖아. 왜 얘기 못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 근데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이제 민간이니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볼 거는 이제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뭐 선포를 뭐 요청한다거나 선포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선포 요청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청권자가. 중앙대책본부장이죠? 그럼 요번에 이제 경주에, 그 포항에 지진 난 걸로 좀 비교를 해보면, 포항에 빵 지진이 나니까 이제, 재난이라고, 해도 되죠. 지진이니까. 자연재난이 딱 터졌어. 그럼 이제 중앙대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대책본부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포항이니까 당연히 뭐야? 거기도 경북 포항시잖아. 그러니까 시, 군, 구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거기 포항시 시장님이 뭐가 되는 거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라인이 깔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는데, 중앙위원회는 왜 구성해야 되냐면, 포항시에 계시는 포항시 재난대책본부장이라는 포항시장님이 자, 우리 재난지역의 피해 규모를 봤더니, 야, 피해 규모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선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타당하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럴만 하겠네.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중앙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입니다. 그럼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구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렇게 이제 회의가 열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이 지역은 특별재난의 범위에 해당되더라. 그럼 그 특별재난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이 거기 나오면 되지, 박스에. 자, 그러면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재난이 터지면 그 각각의 시, 군, 구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이라 그래. 그럼 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돼주는 금액이 36억인가 그렇습니다. 재난이 빵 터지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약 2.5배 이상을 초과하는, 2.5배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피해를 입으면 그 지역을 특별 재난이 터진 지역이다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특별 재난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36억에 2.5배가 대략 한 90억 이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 같은 거 간혹 보실 때 포항에 90억 이상만 재난이 터지면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막들도 보셨다거나 아마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90억에 대한 기준이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피해 대상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 규모가 거의 한 200몇억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거는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누구한테 또 다시 알려줘요?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안부장한테 알려주면 중앙대책본부장이 그걸 들고 이제 대통령한테 가죠. 그래서 가서 선포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알았다라고 해서 알았다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선포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몇 배를 초과해야 된다? 2.5배를 초과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재정 보상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국고보조. 자, 국고보조는 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개념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난이 터진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가 되면 이 국고보조 말고 특별재난지원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이제 그건 별개예요. 근데 그 별개는 이제 일단 제껴놓고, 통상적으로 해주는 국고보조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도 해주고, 자, 중학생은 아니고요, 대학생도 아닙니다. 대학원생은 더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긴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그 자금의 융자도 해주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자 감면이라고 또 써있죠. 4번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교금 등의 경감이라든가 납부, 유예 이런 간접 지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작년 충남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재난관리 기금 적립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재난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돈을 마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재난관리 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매년 적립합니다. 적립은 매년 합니다. 자, 근데 2번에 그러면 매년 적립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이걸 또 나라에서 정해놔야 돼, 이제 법으로. 안 그러면 맨날 이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100원 할지 1000원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얼마 해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액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분의 1이 몇 프로? 1%죠, 1%. 요게 이제 충남시험에 나왔다고요. 3년 세액의 평균액의 몇 프로? 1%. 요 부분에다가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작년 3월인가 나왔던 거예요, 충남시험에. 그래서 체크 잘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은, 자,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합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내용에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거는 써드리기도 했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반 나갈 때 기본서에는 웬만한 건 다 얘기를 또 해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나왔고 쭉 얘기해드렸으니까,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용어 정의에 너무 또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만 안 되고,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각각 이제 그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가장 또 유력하게 나올 만한 것들이 어디냐면, 심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위원회든 본부든 어딘든지 간에, 어떤 사항을 심의하더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어렵게 나오면 그런 데서 딱 던져주면은 또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긴급구조와 관련된 파트는 좀 잘 보세요. 여기는 거의 매번 문제마다 조금씩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구조라든가 이제 긴급구조 통제단 이런 파트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좀 길었습니다. 약속은 1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재난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하겠죠.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해서 꼭 멋있는 소방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